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제293회 임시회를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14일간의 회기를 개최하고 시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현장 방문 소식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에 광주문화재단을 찾아 광주문화재단의 기본 현황, 2020년 목표와 추진 전략, 사업별 업무 계획 등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문화보듬 1만 센터와 미디어 아트 특화 공간 등을 방문, 현장을 살피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4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임미란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진월동 남광주 변전소 부지는 40년간 고압선 송전탑과 함께 살아온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광주시가 진월동 남광주 변전소 부지를 한국전력으로부터 매입해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임 의원은 한국전력이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개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라며 한국전력과 광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10월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광란 의원과 송형일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김광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뉴딜 추진 전략에 관해서 광주시 행정의 책임 있는 이행 체계를 촉구하고 함께 그 의지를 나누고자 시정 질문을 준비했다며 코로나19와 장마, 폭염, 폭우 등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일이 아닌 현실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발언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광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2045년 에너지 자립과 탄소 중립 도시 광주를 위해 2021년 원년에 힘을 모으자고 결의하고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의회와 행정이 책임 있게 응답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송형일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 사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광주시의 늑장 수립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 중단 등으로 사업 추진이 기본 계획 대비 약 5년 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송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의 악취 고통 해소 및 사업 조속 추진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월 2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석호 의원과 정순애 의원, 김익주 의원의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석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어느 곳에서도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해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며 실내 최소 인원을 준수하면서 인력, 예산, 시설을 활용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대면 서비스와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긴급 돌봄을 강화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해 내년부터 주말을 비롯한 휴일에도 발달 장애인들의 돌봄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순애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이용섭 시장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 사람들이 돌아오는 광주를 꿈꿨지만 현실은 반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광주시 고용률이 2019년 기준 59.3%로 전국 평균인 61.3%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시장의 공약사항은 잘 이행되고 있지만 광주시 경제와 일자리 지표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익주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군공항 이전이나 민간공항 통합이 광주와 전남 시도민의 갈등과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이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위해 광주와 전남이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가칭 시도 행정통합 추진위원단을 발족,
광주와 전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과 경쟁으로 치닫는 현안 사업들을 해결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1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장재성 의원과 황현택 의원의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장재성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는 근대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산으로 지정하고 광주시가 직접 또는 기금을 운영해 매입하는 등 시민 자산화 운동이 필요하다며 박물관, 전시공간,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등 전반적인 활용 정책까지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 의원은 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기본 데이터조차도 제대로 수집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고 광주시는 현재 3개소 근대 건축물에 대해 기록 보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전수조사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건축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황현택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당위성을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황 의원은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 존치는 불가능한 것인지, 군공항 이전 사업이 광주 전남 지역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군공항 이전 반대 주장에 광주시가 어떤 해법을 가졌는지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10월 22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순회 의원과 장현주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순회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 교육청의 핵심 혁신교육 사업이었던 혁신학교와 희망교실 사업이 직선 3기에는 확대보다는 유지에 그치고 있다며 장휘국 교육감의 핵심 혁신교육 사업들이 직선 3기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광주 혁신교육의 발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직선 1기와 2기에 중점 육성했던 혁신학교가 직선 3기 공약에는 고작 4개 학교만 추가됐다며 혁신학교와 희망교실은 광주 혁신교육의 가장 큰 핵심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시교육청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현주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 교육청은 공익신고자 손모교사 해임과 재학생 고발을 자행한 명진고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장 의원은 도연학원이 소송 비용을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면서도 법정 부담금인 교직원 4대 보험료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체 부담금의 3%밖에 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고 도연학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 요구와 함께 결과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소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 재난 및 각종 상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주광역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견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산업 기반의 마련을 위한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독도 교육 강화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10월 27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조석호 의원, 박미정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조석호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최근 법원은 광주시가 박탈한 서진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장기 표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해법으로 법원 강제 조정 신청이 있다며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반목과 대립 상황을 법원에 강제 조정을 신청해 중재안 대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무등산이 지난 201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일부 무등산 자락에서 집중적으로 난개발이 시도되고 있다며 무등산 일대 우후죽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도시계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산수동 일대와 소태동 일원의 아파트 신축 사업은 광주 시민들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에 계속 살고 싶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도시 관리의 기본을 생태문화 보존의 방향으로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에서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광주광역시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했습니다.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은 광주시의 복지협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했습니다. 이정환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했습니다. 김나윤 교육문화위원장은 학교의 교육 현장에 원격 수업이 전격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미래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원격 수업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